개방적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대. 확정, 핵심적인 사례, 경계에 있는 사례. 그렇죠? 그 규칙은 개방적 구조를 가진대. 우리 정의는 이미 알아요. 두 가지로 나눠져. 핵심 보여? 핵심 사례, 경계 사례 이렇게 쓸게. 둘 중에 어떤 거에 삼자 썼습니까? 핵심 사례. 네, 이거는 확정 불확정. 확정. 네, 언어의 의미 확정. 뒤에는 아래는 불확정. 네, 불확정이었습니다. 언어의 의미에 집중해서 봐야겠죠. 이렇게 대응되나 봅시다. 대부분 이러한 개방적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언어의 본성이 개방적이며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사태를 알 수 없어서 규칙의 적용 여부가 미리 완벽하게 확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때? 이유잖아. 원인, 요인이잖아. 지금 그 이전까지 간 거야. 법규칙 됐고 그 법규칙은 언어로 만들어진 규칙 중에 하나인데 애초에 언어에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 그치? 언어 자체가 개방적이라는 거지. 개방적이라는 건 무슨 뜻인 거야?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사태를 알 수 없는 거. 그리고 그 규칙의 적용 여부가 미리 완벽하게 확정될 수 없다는 거야. 자, 하트가 생각하는 법규칙은 결국에 법의 해석은 법규칙의 확정이었잖아. 적용 가능 범위 확정. 근데 하트가 생각했을 때 애초에 얘는 적용 가능 여부가 확정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어. 왜? 언어로 된 거고. 언어는 개방적이니까. 괜찮아요? 세모 참여하셨네요.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문제는 얘가 언어로 만들어진 것 자체가 문제였던 거야. 근데 이거 제일 잘 나왔다. 언어 자체의 본성이 개방적이래. 개방적이라는 건 무슨 뜻이라고 써있어? 의미 경계가 확실할 수 있고. 이 언어의 본성이 개방적이면 그 뒤에 읽어봐.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사태를 알 수 없어. 규칙 적용 여부가 확정될 수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규칙 적용 여부. 자, 그때 내가 부정문은 어떻게 부정해야 된다고 했어? 가장 최소 범위를 부정해야 된다고 했지. 기억나? 순서는 잘생긴 남학생이다 라고 되어 있어. 자, 부정해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1번 준서는 남학생이 아니다. 두 번째 준서는 남학생은 맞는데 잘생긴 남학생이 아니다. 그치? 1번 맞아 아니야? 너 여자야? 아니죠. 2번은 될 수 있어. 될 수 없어. 될 수 없지만 원래 원리적으로는 2번이 맞다고. 그래서 가장 최소 범위를 부정을 하는 거야. 이 문장 봤을 때 요거 빼먹으면 안 돼. 미리 완벽하게 확정할 수 없다고 써있잖아. 확정은 할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넌 여자야? 확정은 할 수 있어. 근데 미리 뭐 할 수 없다고? 완벽하게 할 수 없다고. 그 이유는 가능한 모든 사태에 대해서 알 수 없거든. 괜찮아? 이게 언어의 개방적인 본성이야. 그리고 언어로 만들어진 규칙이 법규칙이기 때문에 개방적 구조를 가지는 거야. 벌써 지겨워야 돼. 내가 같은 얘기 몇 번 해서. 예를 들어 사례 대응시켜 봅시다. 특히 법지문은 반대되는 사례나 조금 다른 사례 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걸 리트야. 학생이 논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 바라지 않아. 그러니까 요거가 뭔지 대응시킬 수 있으면 돼. 1대1로 읽어봅시다. 공원 안의 조용함과 평화를 위해 공원에 탈 것의 출입 금지라는 규칙을 만든다고 할 때. 규칙 만들었네. 언어로 되어 있다, 그치? 공원에 탈 것의 출입 금지. 얘가 규칙인 거네.
이 맥락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규칙이 적용되는 범위에 어떤 사례가 들어가기 위해 충족해야 할 조건을 결정한다. 뭐 얘기하겠대? 조건. 필요 조건 얘기할 건데 뭐에 대한 필요 조건? 언어의 규칙. 응? 자, 우리 어쨌든 언어의 의미를 이야기하긴 할 거야. 그치? 이 맥락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그 규칙이 적용되는 범위, 규칙이 적용되는 범위 안에 어떤 사례가 들어가기 위해 충족해야 할 조건을 설명한다며. 그러니까 이 사례인지를 보겠다는 거잖아. 탈 것에 출입을 금지했잖아. 뒤에 더 읽어볼게. 이때 작성자의 머릿속에는 그 범위 내에 있는 자동차나 버스와 같은 명백한 사례가 떠오를 것이다. 명백한 사례 뭐야? 세모. 세모지. 이거 명백한 사례야. 명백한 사례에 해당하는 것들은 뭐래? 버스 자동차. 버스나 자동차래. 자, 지금 공원에 탈 것의 출입 금지. 이거 되면은 저 법제는 끝난 거라 좀 자세히 할게. 출입 금지. 아, 맞죠? 얘는 뭐야? 법. 세모. 얘는 언어로 만들어진 규칙. 이게 규칙이야. 그럼 뭐 나와야 돼 지금? 언어랑 언어의 적용 범위랑 사례 나와야 되잖아. 개방적 구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사례가 있는데 명백한 사례에 대해서 먼저 떠올랐대. 거기에 해당하는 건 뭐? 버스나? 자동차. 그럼 이 단어들에는 세모 칠 수 있으면 좋겠다, 그치? 네. 그 다음에 그러나 장난감 자동차가 거기에 포함되는지는 미리 구성하기 어렵다. 그치? 여기에는 경계에 있는 사례가 될 거고 그 예시는 장난감 차례. 근데 장난감 차가 해당되는지 미리 알기 어렵다고 했지. 이거 어디 있었어? 미래에 가능한 모든 사태에 대해서 알 수 없어. 누가 처음에 규칙 만들 때 우리 싱싱카나 아니면 뭐 장난감 차 타고 들어오지 않을까? 이것까지 예상을 못 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 그때 장난감 차를 또 탈 것이라고 볼 것인가? 그럼 지금 그걸 논의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 지금 탈 것이라는 언어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야. 괜찮아? 그 언어에 대해서 이 사례는 해당이 되는지 저 사례는 해당이 안 되는지 이걸 판단하겠다는 거잖아. 괜찮아요? 응. 그래서 공연의 조용함과 평화가 장난감 자동차를 사용하여 즐거워하는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우선시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 역시 예견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례를 알 수 없었던 거, 모든 사태를 알 수 없었던 거에 해당하겠지. 앞의 규칙만으로는 그것이 허용되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면 이 규칙은 언어로 만들어진 규칙이라고 했잖아. 근데 언어로 만들어진 규칙 중에서 얘는 그 의미가 확정되어 있는 거야, 안 돼 있는 거야? 탈 것이요? 아니, 이 규칙에 사용된 모든 언어 안 돼 있는 거지. 왜? 적용 범위를 확정하기 어려우니까. 앞의 규칙만으로는 그 사례가 적용되는 범위인지 허용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적용 가능 범위를 확정하지 못한 거야. 이렇게 읽혀야 돼. 적용 가능 범위. 그리고 이 사람은 애초에 이 규칙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 앞에 공원의 조용함과 평화를 위해서 여기까지도 언어를 살펴본 거지. 둘 중에 어떤 거를 우선시해야 되는가도 예측하지 못했으니까 결국 똑같은 구조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걸 봐야 되고. 하트는 법규칙의 의미가 확정적일 때 어떨 때?
확정적 세무일 때. 그러니까 언어의 의미지. 의미가 확정적일 때. 이제 법규칙 얘기 다시 하네. 그 전에는 언어로 된 규칙들 다 살펴보고. 그럴 때 어떻대? 세 번째 단락입니다. 하트는 네. 다른 요소를 특별히 고려 필요하다. 그 윗문장 볼래? 앞에 규칙만으로는 그것이 허용되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했잖아. 근데 그 아래 법규칙의 의미가 확정적일 때는 다른 요소를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지. 그럼 뭐만 고려하면 돼? 규칙. 규칙만 고려하면 돼. 규칙 자체만으로 그 적용 범위가 확정된다는 거야. 적용 범위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돼. 우리 적용 범위에 대한 문제를 보고 있으니까. 안 보이면 말해줘. 모를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반대 이야기 나오겠지요. 그리고 법규칙은 대부분 확정적인 의미의 규칙이라고 보았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확정적인 규칙이래. 하지만 법규칙이 명백하게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결국 뭐 나와요? 역세모 나오는 거죠. 그런 걸 얘는 명백하게 적용되는 규칙인 거고 반대로 얘는 경계에 있는 규칙인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명백하지 않은 거야. 그런 사례입니다. 얘는 명백하게 적용되지 않는 사례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한대? 판사는 법에 근거한 논리적인 판단으로 문제를 해결했어. 자, 여기까지 봤어? 판사는 법에 근거한 논리적인 판단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거가 위에 뭘로 연결돼야 되냐면 규칙 자체만으로 판단 가능하다랑 연결돼야 돼. 그럼 여기서 말하는 법에 근거한 논리적 판단은 법규칙 자체만으로 판단한 거라고 읽힐 수 있을까? 읽혀? 자,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법에 근거한 논리적 판단인 거야. 괜찮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도 고려해야 된대? 법 외적인 요소라고 나와야 돼. 이제는 사회적 목적, 정책 등과 같은 관형절이지. 법 외적인 요소를 고려한 재량을 행사하여. 그러니까 법규칙에 따른 법에 근거한 논리적인 판단에 반대되는 건 재량이야. 그리고 그 재량이라는 것은 재량이라는 용어는요 법 외적인 요소를 고려하는 거야. 괜찮아? 그래서 그걸 행사하여 판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트의 주장, 법 규칙에 대한 주장이 드디어 나왔네요. 그리고 판사는 경계에 있는 사례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역세모 예, 역세모에 대해서 의미를 확정하는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사례겠죠. 그러면 원래는 이게 경계에 있는 사례였다? 경계에 있는 사례여가지고 규칙 자체만으로 또 법에 근거한 논리적 판단만으로 판단이 불가능했던 거지. 언어의 의미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의 재량, 즉 법 외적인 요소를 고려하는 재량이라는 것을 행사했어. 그래서 얘를 논리적인 판단 플러스 법 외적인 요소 재량까지 해서 판단했네. 그 사례가 적용 범위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했지. 그럼 얘가 한 번 적용 범위가 확정된 사례가 되는 거네. 그래서 그런 걸 뭐라고 해? 의미를 확정하는 선례가 된다고 하는 거야. 괜찮아? 그렇기 때문에 규칙을 제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았다. 판사가 의미가 확정되지 않은, 즉 명백하지 않은 사례, 다시 말하면 경계에 있는 사례 있지. 그 언어의 의미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경계에 있는 사례에 대하여 법규칙 플러스 외적인 요소를 고려하는 재량, 법규칙 플러스 재량 행사 해가지고 그 사례가, 경계에 있는 사례가 적용 범위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정하는 행위를 하는 거. 그럼 그 행위가, 그 판사의 판단이, 그 사례에 대한 판사의 판단이 선례가 된다는 거지. 그 선례는 이미 판사가
재량과 법규칙을 이용해서 적용 범위인지 아닌지를 확정해 놓은 거네. 의미가 확정되어 있는 거네. 언어의 의미도 확정되어 있겠네. 맞아? 그러면 이거 자체가 다시 한번 법의 규칙을 제정하는 행위가 되는 거래. 그러니까 얘는 앞으로 이 사례는 앞으로 법 규칙만으로 판단 가능한 사례가 된 거지. 어렵지만 괜찮죠? 그래서 여기까지 거쳐보자. 그래서 얘는 법 규칙에다가 이거랑 이거랑 같은 말이야.